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미 조건부 허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녹지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지리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 허가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입니다. 허가가 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병원 로비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있고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제주도는 법정 개원 기한이 끝남에 따라 개설 허가일로부터 석 달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근거해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 채용 등 개원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주도가 개원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하려 하자 이 또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6일 녹지 측이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왔지만 지난 1월 면담에서는 구샤팡 대표이사가 의료 경험이 없어 혼자서 병원 운영이 어렵다며 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청문 주재관을 선정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녹지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이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주 MBC 박주연 기자인데요. 녹지국제병원은 이미 지난달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행정소송에서 녹지가 승소할 경우 청문 결과 개원 허가가 취소돼도 허가권은 부활하게 되고 청문에서 허가 취소로 결정이 돼도 녹지 측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지리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국노총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녹지병원 청문을 통해 허가 승인을 조속히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시공사로부터 1,200억 원이 가압류된 녹지병원에 개원 허가를 준 원희룡 지사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도 논평을 통해 청문 절차를 통해 녹지병원 허가는 반드시 취소돼야 하며 시간 끌기나 봐주기 등 어떠한 꼼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제주 MBC는 도내 주요 조합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제주시 농협조합장 후보들을 조인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제주시 농협의 조합원은 11,000여 명에 금융자산은 3조 원대. 도내에서는 가장 크고 전국 1,130군데 농수축협 가운데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알짜 조합입니다. 35년 동안 키위 농사를 지어온 고봉주 후보는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조합원, 노후복지연금을 도입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약합니다. 소득 보장을 해주고 그에 따른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주거나 자금을 지원해주는 게 우리 농협의 목적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도의원 출신인 김동욱 후보는 조합장의 특권을 내려놓는 깨끗한 경영으로 전국 최고 농가 소득과 현대 사회에 걸맞는 농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연합 청년 활동부터 시작해서 지역 활동을 쭉 하면서 그리고 도의회 의원을 하면서 청렴함이라든지 도덕성 같은 경우는 거의 검증이 되지 않았나.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인 양용창 후보는 농산물 전자 경매와 노형 하나로 유통센터를 안정화시키고 종합 산지 유통센터 등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농업인은 생산만 하고 우리 유통은 농협이 책임지는 이런 체제로 가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는 제가 제일 책임자다. 새 후보가 제각기 농업 생산과 행정, 유통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가운데 출신 지역도 제주시 동부와 서부, 남부로 나뉘어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제주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지난달부터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제주에서 이해찬 대표와 박광훈, 박주민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4.3 유족회와 간담회도 가질 예정인데 제2공항과 녹지국제병원 등 갈등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몸살이죠. 제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는데요. 당분간 공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짙은 안개에 휩싸인 듯 도심 한복판이 뿌였습니다. 지척에 있는 건물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을 만큼 도시 전체가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면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이거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눈에서 눈물도 너무 많이 나는 것 같고 안 쓰고 다니면 정말 물을 안 가지고 다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되게 나쁜 것 같아요. 어제 제주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95 마이크로그램. 종일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면서 제주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도 일부 지역의 경우 17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대기오염 측정소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이나 나쁨 수준을 보이는 등 미세먼지가 하루 종일 기승을 부렸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제주 지역에 내려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35건으로 한 해 평균 8.7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벌써 5차례나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제주시의 경우 한 해 평균 40일이 넘고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서귀포시도 20일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제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래서 한라산 남쪽에 있는 동홍동 측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라산의 영향으로 미세먼지가 좀 수치가 늦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낮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만간 조례를 제정해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실질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한 2,300대 정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상반기 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당분간 공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깥 활동을 줄이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대기질 악화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도 전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고 공공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운영 시간 등이 조정됩니다. 잘 말린 귤 껍질은 예로부터 한약재인 진피로 활용돼 왔는데요. 오래 묵힐수록 효능이 좋다고 알려진 진피를 활용해 산업화에 성공한 중국 진피촌의 사례를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장먼시 시내구에 있는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진피촌 생산단지. 지난 2013년 지방정부 지원으로 설립된 복합시설입니다. 건강에 효능이 있는 감귤 껍질을 말린 진피차가 인기를 끌면서 한 해 방문객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지역 진피 시장 가치는 1조 원으로 4년 만에 60배나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감귤 재배부터 상품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표준화하고 생산 이력제를 활용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箱子里面储存的陈皮的一个年份、产区，还有树龄，还有这个土质等的一个信息。 오래 묵힐수록 효능이 좋은 진피는 투자 상품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연간 5만 원의 보관료를 내면 보관과 숙성에 최적화된 상자에서 관리되는데 해마다 20%씩 가격이 오르고 담보대출과 환매 보장도 가능합니다. 可以喝的一个产品，它可以呢用文化、旅游还有金融等等，这个呢也形成了一种新的模式。
제주 감귤 생산량의 절반 정도인 감귤 25만 톤으로 진피를 생산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성장한 중국 진피촌. 생가 위주의 소득 창출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제주 감귤 산업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이 추가로 세워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이 공립단설유치원인 가칭 홍제유치원을 새로 만들기 위해 마련한 설명회 자리입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사업을 설명하려 하자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200여 명이 야유와 고성을 쏟아냅니다. 급기야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업 철회를 외칩니다. 자리 얻어주십시오. 강릉교육지원청이 2022년 개원을 목표로 12학급 226명 수용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새로 만들려 하자 반대하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강릉 지역 출생아가 500명가량 줄면서 어린이집도 40개가량 줄었는데 공립 유치원이 추가로 생기면 기존 시설들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합니다. 나라에서 세금이 많으면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에 골고루 풀어서 모든 아이들이 훌륭한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참석자들은 사업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내놓습니다. 강릉교육청에다가 단설 유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앞으로 교육이 통합으로 가기 때문에. 강릉교육지원청은 앞으로 5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져 원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단설 유치원 취원 경쟁률이 높은 데다 국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를 바라는 여론도 높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2022년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회산동 지역 그리고 유천 지역의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릉 지역 단설 유치원 설립을 두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마음 놓고 숨쉬기 참 어려운 하루입니다. 대기 정체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현재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제주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는데요.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공공기관의 주차장은 폐쇄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와 남부에는 연무가 껴 있고요.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5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은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섬 지역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낮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모레까지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고요. 청주와 광주공항은 저시정 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다소 낮아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CCTV가 추가 설치됩니다. 제주도는 예산 18억 원을 투입해 생활권 취약 지역과 외국인 밀집 지역, 여성 안심구역 등 72곳에 CCTV 324대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민원과 전화 등을 통해 생활안전 관련 CCTV 설치 수요를 지속적으로 접수할 계획입니다. 제71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에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이렌이 울립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도내에 설치된 경보시설 52곳을 통해
추모 묵념 사이렌을 1분 동안 울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이렌에 앞서 오는 29일까지 각 경보시설과 통신회선, 위성 수신기 장비 등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제주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률은 19.4%로 전국 11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2.1%로 가장 높았고 강원 29.1%, 대구가 27.7%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